859만 원이라고 고지를 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무려 75%가 폭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런. 아파트 현관문에 쇠봉이 박혔어요. 부산의 한 재개발 아파트인데 시공사가 조합원들한테 5천만 원씩 더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하겠다, 입주 못하게 하겠다고 쇠막대기를 박아서 유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요즘에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전국 곳곳이 난리거든요. 쇠봉 박은 아파트가 이제 부산 영도에 있는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아파트예요.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비가 인상이 됐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17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합원이 224가구인데 5천만 원씩 나눠서 내야 된다. 근데 지금 조합이랑은 얘기가 안 통하니까 집행부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서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지급을 명문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조합원들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가 조금 고령층이 많고 그래서 조합원들도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입주는 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현관 벽까지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우리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소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뭐 유치권 행사까지 간 걸 보니까 이것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 건물 유치권 행사는 이제 공사대금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게 채권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는 이제 유치물을 점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조금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추후의 갈등이었죠. 공사가 아예 중단됐었던 둔촌주공. 갈등의 원인이 됐던 게 이제 공사비 증액 문제였잖아요. 공사비가 더 든다는 것은 즉 너희들이 돈을 더 내라. 즉 분담금 상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받았어요. 부동산원은 증액한 공사비 이제 1조 1,385억 원 중에 14%인 1,600억 원에 대해서만 검증을 했고 이제 377억 원의 감액을 하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문제는 나머지 1조 원 공사비가 이제 붕 떠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중재를 해야 되거나 이게 지금 둔촌주공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공사비 갈등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부가현 2구역 여기가 조금 또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2,300여 가구 재개발이라서 어쨌든 강북 측에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정비 사업인데 최근에 시공단이 공사비 안내 공문을 이제 조합한테 보냈어요. 근데 평당 859만 원이라고 고지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조합에서 의결했던 공사비는 평당 490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려 75%가 폭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장을 노리신 거죠, 이런. 그래서 조합은 시공단이 제시한 금액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20% 정도는 내려야 협상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시공사를 바꾸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남양주의 진주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심각한 게 조합에서 이제 사업 초기에 받은 브릿지론이 있어요. 시공사에서 이 이자 대납까지 중단해버린 거예요.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경매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 8월에 입주하는 레미안 원벨리 한 2,900여 가구 정도 돼요. 반포 레미안 원벨리 다행히도 공사비 증액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합이 총회를 열고 1,100억 증액하겠다 이 안건을 통과를 시켜서 예정대로 이제 8월 말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실 시공사가 양보를 많이 했어요.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크게 물러서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선, 그러니까 1,130억 원 선에서 이제 증액분이 결정을 된 거죠.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냐. 건설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건설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 일반적인 물가 상승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 두 가지 큰 게 생겼잖아요. 코로나19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원자재 값 같은 원가가 상승을 했고요. 금리는 높아졌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공사비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랑 비교해서 많이 오버가 되고 초과가 되는 거죠. 이 밖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또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가 주유수당이라는 거예요. 이 주유수당이 그동안에는 건설 공사비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업계에서는. 근데 기재부에서 2019년에 예정가격 작성 기준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락을 해왔던 주유수당을 다시 계상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 비용이 또 이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게다가 또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수반돼야 되는 안전관리 비용들이
인력도 많이 초과가 됩니다. 게다가 또 현장 근로자 수급은 많이 어려워졌고 고령화가 심해졌죠. 그래서 건설 노조 때문에 또 인건비는 많이 올랐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협력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상승분을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당 공사비가 거의 뭐 500에서 600까지 요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800대에서 900대, 그러니까 900만 원대까지 평당 폭증을 했고 심지어 1000만 원대를 제시했다가 계약에 해지당한 건설사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건설 물가를 이제 반영하는 수치인데 이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건설 공사비 지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6%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계로도 지금 잡히고 있는 거죠. 최근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계약서에 증액 요건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갈등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는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내용이 아예 담겨 있지 않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증액 역시 아까 이제 우리 언급했던 건설 공사비 지수 따르는 경우랑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따르는 경우가 또 약간 애매모호하게 씁니다. 이게 일부 정비업자는 변칙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 더 이제 싸움이 나겠죠. 결국 이제 나서야 되는 게 부동산원이어서 한국부동산원에 이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동산원에 이렇게 공사계약서 관련해서 컨설팅이 의뢰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띄워놓은 게 이제 옛날에 반포 1단지 이제 1, 2, 4주구의 총회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GS랑 현대건설 측에서 이제 조합한테 제출을 했던 그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62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식 뉘앙스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을 또 보면 실착공일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사실 이게 계약서는 아니고 총회에 제출했던 자료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아마도 계약서가 써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공 계약을 맺을 때 뭐 리스크나 아니면 변동 요인에 대응해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좀 마련을 해야지 이게 분쟁의 여지가 좀 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게 분쟁이 생기면 조합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공사도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조합에 이제 비용 증가분을 청구한다 해도 이게 전부 보전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이제 이어져서 이게 모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또 모두가 윈윈하려면 사실 해법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결국 상생이고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공사비 증액 이슈에 대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